제주의 한 중산간 도로에 설치한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카메라는 일주일 만에 감귤밭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한 감귤밭. 귤나무 사이로 구덩이 하나가 보이고 67명의 남성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뭐예요? 파라. 나뭇가지로 흙을 걷어내자 카메라 삼각대가 나오더니 여러 명이 손으로 더 파헤치자 하얀 비닐에 쌓인 단속용 카메라가 발견됩니다. 자치경찰권 과속 단속 카메라 특수절도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50대 택시기사. 지난 12일 밤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사라진 2,900만 원짜리 카메라와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카메라를 훔친 다음 날 아침 이 과수원에 찾아와 1시간가량 머물며 카메라를 땅속에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를 묻은 곳은 여동생 소유의 감귤밭. 13일 새벽 카메라를 훔쳐 19km를 이동해 집으로 갔고 같은 날 아침 집에서 12km, 범행 현장에서는 30km 떨어진 감귤밭에 훔친 장비를 묻은 겁니다. 범행 장소인 과수원 입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장비를 훔친 뒤 나중에 되팔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범행 당시 제한속도보다 20km 더 빠른 시속 100km로 운행했고 장비를 비닐에 싸서 묻었기 때문입니다. 비닐로 봉지를 봉해서 땅에 파묻은 걸로 봐서는 내중에 이게 잠잠해지면 그거 피해품을 이제 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택시기사는 이전에도 다른 과속단속 카메라에 3번 적발된 적이 있지만 범행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상태가 양호한 카메라는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으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8년 넘게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JDC는 토지 보상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부실 문제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짓담한 건물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지난 2015년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JDC가 8년 넘게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토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JDC는 사업 부지 인근 옛 현장 사무실에 보상 사무실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법원 중재로 진행된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휴양형 주거단지 컨셉을 유지할 것이고요. 기존 계획에 비해서는 보다 이제 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도입해서 좀 더 나은 사업 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보상에 합의한 토지주는 300여 명 가운데 3명뿐. 토지주 대부분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를 한 곳이 안 되다 20년이 됐는데도 땅값이 변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 계획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JDC가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할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정평가가 한 사람 한 군데만 정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많게는 뭐 한 700%, 800%, 적은 데는 50%, 70%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 내부에서 이거 토지주끼리 일어났던 그 갈등만 조장하는 거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처음에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고 이 상생하는 모델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JDC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내후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DC가 토지 보상을 시작했지만 토지주 반발이 여전히 거세 새로운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제주 선수들은 원정 경기 중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이 중에는 2번의 인대 부상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있는데요. 기계체조의 현진주 선수인데 김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 뜀트를 딛고 공중회전 후 흔들림 없이 착지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도마 금메달, 마루 은메달, 개인 종합 동메달까지 메달 3개를 목에 건 남녕고등학교 3학년 현진주 선수. 매년 열리는 전국체전이지만 현 선수에게 이번 대회는 꼬박 3년을 기다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회 연습 중 파열된 인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에 선발됐지만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을 재활에만 매진했지만 강행군으로 같은 부위에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씩씩하기만 하던 딸이 몰래 눈물을 훔칠 땐 아빠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주가 뭐라 그럴까 겉으로 힘든 모습을 티를 안 내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 봤을 때 얘가 포기하지는 않겠구나. 많이 아팠지만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크게 다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예전에 했던 영상들 보면서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잘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몸과 마음은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오는 12월에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가 주어진 그런 과제나 이런 스케줄 같은 거를 다 따라하고 능력도 충분히 있는 선수고 앞으로 진주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를 타서 좌절과 도전, 용기를 넘어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선수촌에 들어가서 내년에 있는 파리올림픽도 같이 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부산에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수년간 이어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과 퐁피두 센터까지 잇따라 서울로 확정되며 무산된 건데요. 부산시가 이번엔 이기대공원에 미술관을 포함해 숲과 바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이기대는 오륙도 앞바다와 숲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737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사들인 부산시는 이기대 일대 125만 제곱미터, 약 38만 평 부지에 예술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7km 해안 산책로를 따라 전시관, 공연장, 갤러리가 들어섭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자연환경을 가진 이기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예술문화공원으로 이 지역을 가꾸고자 합니다. 핵심 시설은 미술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얼마나 들여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이건희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 미술관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모두 서울로 확정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서울 분관 계약이 끝나는 4년 후 다시 유치하는 방안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소를 만들려면 그 수준에 맞는 예술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이렇게 대충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건축가 세지마 가지요를 초청해 이기대 예술공원 건립안을 논의한 부산시는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 2024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밤사이 복사능 각으로 인해 화요일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요.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을비가 오는데 제주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9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3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한라산으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어제 제주 4.3 기록물에 대한 심의를 열고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함께 등재 신청서를 최종 보완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이자 기록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제주 4.3 기록물이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와 인권의 증거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도의 주요 경관 자원인 유채꽃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우도의 유채 재배 면적은 지난 2019년 18.4헥타르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4.1헥타르로 2년 새에 23.3%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폐기 비용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꺼리는 걸로 보고 수확한 유채를 기름으로 판매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재배 면적을 5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 선일곶자왈에서 여러 종류의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벌인 제주 선일곶자왈 산림 생태계 조사에서 멸종 위기이자 희귀곤충인 두점박이 사슴벌레와 남방 남색부 전나비, 물장군, 좁쌀 사마귀가 발견됐습니다. 산림 습지가 많고 낙엽 화력수가 공존하는 선일곶자왈의 특이한 생태계가 곤충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명품 판매 사기를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 명품 액세서리 판매글을 올리고 10명에게 2,300만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차명 계좌와 5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300건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6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1건이 스토킹 범죄로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피해자 의사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중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담임교사를 상대로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학생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 임원진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도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중생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학부모는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